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 국내 대학 원서 지원 또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월이 됐습니다. 5월. 그러면 이제 6월, 7월, 8월, 9월. 수시 원서 접수는 9월이니까 약 4개월 남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와 다르죠, 상황이.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는 지금 5월이라는 시간이 내가 어느 나라에 있든 어떤 교육과정에 있든 간에 가장 분주한 시기일 거예요, 5월이. 그리고 이제 6월이 되면 국내로 이제 입국을 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5월과 6월 동안에 학기를 마무리 짓고 5월과 6월 동안에 해외에서 발급받아야 되는 서류라든가 실제 지원한 대학들 또 대학에서 필요한 서류가 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준비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5월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분주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국내 대학을 갈 때 참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원서 지원의 명확한 기준점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이유는 실제 선발하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국내 대학 입시에서는 보통 모집 인원이 4명이나 5명 이하인 경우에 입시의 결과는 발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발표한다 하더라도 그게 학생들이 그걸 원서 지원의 기준점으로 참고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모집 인원이 워낙 적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적은 경우에 실제 합격생의 성적이 다음 원서를 쓰는 학생들의 기준점이 되기가 어렵죠.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의 원서를 쓴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서 경영학과에 합격한 학생이 만약에 3명이 있다. 그리고 3명이 합격한 학생들이 성적이 이러이러했다. 그 내용을 발표한다 하더라도 모집 인원이 실제 합격한 학생이 적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원서를 쓰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이제 모집 인원이 보통 4명이나 5명 이하인 경우에는 입시의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경우죠. 이러다 보니까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이신 분들은 나의 성적, 나의 스펙, 나의 활동으로 실제 지원 가능한 대학이 어디냐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다. 이 점이 가장 원서 지원의 어려운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하지만 제가 전에 이제 영상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실제 국내 대학 합격하는 가장 넓은 문은 어디냐 이러면 바로 특례 전형이죠. 3년이나 12년 특례 전형에서 실제 선발 인원이 많고요. 그 다음으로 넓은 문이 바로 논술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논술 전형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좀 드렸어요. 이번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외국에서 취득한 성적, 외국에서 활동했었던 서류를 딱 대학에 원서를 넣어. 그리고 딱 붙어. 끝. 이러면 정말 명쾌하고 좋죠. 왜냐하면 국내로 입국한 이후에 그냥 좀 쉬다가 원서 쓰고 합격해서 대학 다니면 되니까. 그런데 국내로 입국하고 난 다음에 뭐 수능 공부해야 되지, 논술 준비해야 되지, 이러면 벌써 압박감을 갖는단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좀 쉽게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해외에서 취득한 GPA 성적이라든가 교내 활동이 가지고 있는 서류의 명확성이 떨어져요. 다시 말하면 학력 지표의 명확성이 부족하죠. 왜냐하면 외국은 A, B, C와 같은 성취도 평가이고 국내는 석차 등급 반영이기 때문에 당연히 외국에서 취득한 이 성적에 대한 평가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 보니까 결국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으로 원서를 써서 명쾌하게 붙기가 어렵다는 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수시 전형에서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 4가지의 전형이 있는데 이 전형을 어떻게 원서를 쓰냐? 논술 전형에 6개를 다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논술 전형에 몇 개를 쓰면서 학생부 교과나 종합 전형으로 나누어 쓰거나 또는 만약에 어학특기자 전형이 되면 어학특기 전형에 쓴다든가 이렇게 해서 수시 전형 4가지의 전형을 분산하여 원서를 쓰는 경우들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국내 입시 전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뭐냐? 내신 성적 100% 전형이다. 다시 말하면 국내 내신 성적 100%, 해외의 GPA 성적만으로 대학을 가는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불리한 이유는 뭘까? 첫 번째, 지원 자격의 제한이 있어요. 대부분.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라고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두 번째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서 한국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3학기나 5학기 정도를 필수 이수한 경우를 요구하는 경우, 거기다가 학교장의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국내 고등학교장에 거기에다가 수능 체제를 요구하는 경우, 다시 말하면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하지 못할 수 있는 조건들이 다 붙어 있는 거죠.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여야 해. 국내 고등학교에서 3학기나 5학기 이수해야 해. 그 다음에 수능 체제 학력 기준이 있어야 해. 이러다 보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에 쓸만한 대학들이 많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학은 명지대학교 교과 면접 전형 정도가 우리가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원서를 쓸 수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그럼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디로 원서를 쓰냐면 학생부 종합 전형의 원서를 쓰죠.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건 뭐냐면 교과 성적에 교과 성적 플러스 비교과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 성적의 반영의 범위가 적죠. 보통 일반적으로 교과 성적의 반영 범위가 30%다 50% 하면 비교과의 반영 비율이 70%나 50%가 되는 건데, 이 비교과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수상경력,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세분운영 및 특기사항 같은 것들이 바로 비교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내 입시에서 예전에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유리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유리하지 않아요. 왜 유리하지 않냐 하면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원서를 쓰려고 한다면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 비교과 활동 기록표라는 걸 써야 돼요. 그 양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에 주로 기재하는 내용이 첫 번째는 수상경력, 두 번째는 동아리활동, 세 번째는 봉사활동 또는 학술활동 관련된 내용들을 기재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적히는 핵심적인 내용, 다시 말하면 수상경력, 그 다음에 봉사활동, 리더십, 이 세 가지가 국내 대학 입시에서는 대입에 아예 미반영되거나 반영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제출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영향력이 매우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에 오시는 분들도 예전처럼 교외의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지 않죠. 왜? 진행한다 하더라도 대입에 미반영되거나 대입에 반영된다 하더라도 평가의 수준이, 평가가 높게 평가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학생부 대체서식에 기재를 해서 본인의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역할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가장 명쾌한 거는 바로 뭐냐면 어학특기자 전형이에요. 어학특기자 전형은 공인어학 성적을 기반으로 대학을 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정량적 평가에 해당되는 거죠. 정성적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토플 몇 점? 이것처럼 다시 말하면 공인어학 성적을 기반으로 명쾌하게 숫자로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정량적 평가인 어학특기자 전형이 제일 유리한데, 문제는 공인어학 성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토플 성적이다 또는 뭐 토익 성적이다, 탭스다, IELTS 같은 성적이 있어야 되고, 또 토플 IBT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120점 만점 중에서 아무리 안 돼도 110점, 합격이 되려면 적어도 115점 이상 성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공인어학 성적이 높아야 되고, 두 번째는 어학특기자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이 어디 있어? 결국은 이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국민대학교, 그 다음에 서울권에 있는 학교라고 해봤자 서경대 받기 때문에 대학이 매우 좁아요. 더군다나 어학특기자 전형의 대표적인 학교인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어학특기자 선발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이 많이 좁아졌다. 이런 점이 특징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뭐냐면 교과 전형은 원서 지원할 때 우리가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에 대한 지원 자격에 제한이 많이 걸려 있고,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학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을 포함하여 누구나 다 원서를 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해외 고등학교 GPA 성적에 대한
국내 고등학교와 경쟁을 하게 될 때 평가가 높지 않고 해외에서 취득한 봉사활동, 리더십 활동, 수상 경력이 실제 대입에 미반영되거나 반영된다 하더라도 영향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학종형은 불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학특기자 전형인데 어학특기자 전형은 대학의 숫자가 적고 그 다음에 모집 인원이 많이 줄었으니까 결국은 명쾌한 거는 논술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논술 전형 그러면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야, 나 너 논술 못하는데 논술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논술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논술 전형은 대표적으로 연세대학교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연세대학교의 논술 전형을 보면 첫 번째는 논술 전형은 거의 모든 대학에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의 지원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다.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거의 논술 전형에 다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자 또 졸업 예정자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원 자격에 문제 없고 두 번째는 연세대학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도 없지 지원 자격에 제한 없지 그리고 뭐로 뽑아? 논술 100%로 뽑으니까 GPA 성적 필요 없습니다. 해외에서 취득한 GPA 성적이 좋지 않아. 그렇지, 경쟁력이 떨어져. 라고 생각해도 논술 전형으로 결국은 승패를 보시면 되고 연세대학교 논술 전형은 인문사회 계열은 인문사회 교과목에 대한 통합형이고요. 자연계열은 올해부터는 수학, 과학에서 그냥 수학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수학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수학만. 그렇게 하고 자, 논술 고사가 작년에는 9월 23일이니까 지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6월에 입국을 하고 난 다음에 하원에서는 7월부터 논술고사를 시작하거든요. 그럼 7월, 8월, 9월, 그럼 약 3달 정도의 준비 기간이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 다니고 수능 공부하고 내신 공부하면서 논술 준비하니까 논술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고 또 국내 재수생들도 아침부터 밤까지 수능 공부하기 때문에 사실 논술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7월, 8월, 9월 3달 정도 논술 준비한다? 그러면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들이 논술 준비하는 것보다 쉽게 말하면 3달이지만 1년 정도의 학습의 효과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집중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고려대학교가 올해 344명을 논술 전형으로 뽑아요. 이게 신설이 됐거든요. 그렇죠. 고려대학교의 장점은 뭐냐면 고려대학교도 보는 것처럼 지원 자격에 제한 없고 논술 100%인데 야, 연세대학교는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논술을 되게 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논술만으로 합불이 결정되니까. 하지만 고려대학교는 지금 보면 수능 최저라는 게 있거든요. 고려대학교 인문계 자연계의 수능 최저를 보니까 4개 영역 등급 합이 8이야. 그리고 탐구는 한 과목만 보면 돼. 결국은 뭐냐면 4개 영역 등급 합이 8이니까 이런 거죠. 아, 나는 영어는 잘하니까 영어 1등급 맞았다? 그러면은 수학은 3등급 맞아도 되겠네. 그렇죠? 만약에 탐구도 1등급 맞았다. 그럼 3개의 영역을 보면은 수학은 4등급을 맞아도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합이니까. 그렇죠? 각 2등급이 아니라 합 8등급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들어가면 장점이 뭐냐면 수능 최저가 들어가면 수능 최저를 미충족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대략 50%가 정도가 돼요. 경쟁률이 50대 1이었다? 그러면 수능 최저 적용되면 실제 경쟁률은 25대 1. 이렇게 되는 거고 수능 최저가 48이면 높거든요. 결국 수능 최저가 높으면 어떻게 되냐면 논술의 영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논술의 영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연세대학교처럼 수능 최저가 없으면 논술의 영향력이 높아지는 거고 고려대학교처럼 수능 최저가 높으면 논술의 영향력이 떨어지니까 논술 시험을 잘 못 봐도 다시 말하면 수능 최저를 충족하면 붙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논술 전형도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수능 최저가 적용되는 논술,
수능 최저가 없는 논술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또 수능 최저도 4개 영역을 요구하는 학교도 있고 3개 영역을 요구하는 학교도 있고 2개 영역을 요구하는 학교도 있고 심지어 하나의 영역만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장점에 맞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들은 지금 쭉 보시면 서울권의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논술을 보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홍익대학교, 숭실대학교, 성균관대, 서강대, 경희대, 건국대,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 그 다음에 동덕여대도 논술을 보고요. 보시는 것처럼 중앙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세종대학교, 가천대, 고려대 다 논술을 봅니다. 그렇죠. 논술 보고 논술을 보는 학교들도 논술 100%라는 전형이 있고 세종대처럼 논술 70에 학생부 교과 30이라는 것도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야 학생부 교과 30%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검정고시 출신자나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는 비교 내신 대상자예요. 비교 내신이라는 말은 뭐냐면 검정고시나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는 국내 고등학교와 동일한 교과 성적의 산출 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내신 성적을 직접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어떻게 한다? 그냥 내신 무시하고 논술 100%를 뽑는다. 다시 말하면 논술 70에 학생부 30일이라는 전형은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는 그냥 논술 100%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논술 전형은 다 논술 100%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중에서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 수능 최저 없는 학교가 있는 거죠. 자,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들은 어떤 학교들이 있을까?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 한양대, 시립대, 과기대,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글로벌 캠퍼스는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광운대, 상명대, 인하대, 아주대, 단국대, 항공대, 경기대, 카톨릭대 이런 학교들이 다 수능 최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학교는 뭐냐면 자, 지원 자격 제한 없고 수능 시험 안 봐도 되고 그냥 오로지 논술만으로 대학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논술 고사일자도 보면요. 연세대학교가 9월 23일이니까 좀 빠르죠.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수능 이후에요. 11월 16일 이후에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11월 20일, 11월 25일, 12월 2일, 그 다음에 11월 18일 이러니까 자, 우리가 7월서부터 논술을 준비한다? 그럼 7월, 8월, 9월, 10월만 따져도 벌써 4개월이죠. 그렇죠? 4개월. 4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준비하면 안 될 게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논술 전형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고 우리의 4개월은 사실상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졸업 예정자들은 대부분 학교 내신 공부해야 되지, 학교 수능 공부해야 되지, 이걸 병행하다 보니까 사실상 논술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은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논술 전형은 그럼 어떻게 시험 보는 걸까? 논술은 두 가지가 있어요. 교과 통합형 논술이 있고 약수령 논술이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인문계열의 논술은 대부분 다 인문사회 통합형 논술이에요. 그리고 고사 시간은 대략적으로 120분 정도 보는 학교들이 많고 또 시간이 적은 학교는 100분이나 90분 정도 동안에 인문사회계열 통합형 논술을 보는 학교들이 있고요. 학과에 따라서 경영이나 경제학과인 경우는 인문이라 하더라도 수리논술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수리논술이라고 한다면 중앙대학교 경영학과로 보시는 것처럼 수학원이나 수학2 확률과 통계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양대학교 상경계열은 인문 한문항에다가 수리 한문항이 적용이 되고 수학원, 수학2 확률과 통계가 적용이 되어지는 이게 바로 이제 인문계열의 논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연계열의 논술은 거의 모든 학교들이 그냥 수학시험만 봐요. 수학시험만. 예전에는 수학하고 과학을 통합교과로 봤었는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과학교과 보지 않고 수학만 보고 과학이 적용이 되어지는 경우에는 의학계열, 의대 논술이다. 이런 경우는 수학과학이 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도 수학교과에 대해서 150분 정도 시간을 보고요. 성균관대학교는 수학 과목에 100분, 그 다음에 서강대학교도 수학에 100분 정도 시험을 봐요.
그쵸? 한양대 같은 경우도 보니까 90분 정도가 되는데 보통 2개 문항 정도 주어지고 소문항에 각 2개에서 3개 문항 정도가 되어지는데 보통 출제의 범위는 수학원, 수학도, 그 다음에 미적이 포함이 되어지는 학교들이 있고요. 기하는 대학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요. 기하까지 포함이 되어지는 학교도 있고 기하가 범위가 포함되지 않는 학교들이 있죠. 범위가 적은 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한국외대 글로벌 같은 경우는 수학원, 수학2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내가 수학도 어느 정도까지 내가 커버가 가능하느냐에 따라서 대학 결정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원서 접수는 수시 원서 접수 몇 개 쓰지? 6개를 원서를 쓰잖아요. 6개. 6개를 쓰니까 그 6개 중에서는 약간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에 원서를 쓸 수도 있고 또 좀 높은 상위권 학교에 원서를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에 원서를 쓸 수 있고 또 학교를 좀 낮춰서 원서를 쓰기 때문에 그만큼 6개의 원서라는 것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역량에 맞게끔 준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논술 전형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은 우리는 물론 올해 100% 대학을 가기를 바라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 재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번에 원서를 써서 학교를 가천대학교를 붙거나 경희대를 붙었어.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학종으로 붙었어. 하지만 나는 상위권 대학을 가고 싶어. 나는 연세대학교나 고려대를 가고 싶어. 라고 하면 사실상 논술 준비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논술 준비의 장점은 결국은 재수가 가능하다. 논술을 조금 더 열심히 준비한다면 수능 체제를 충족한다면 상위권 대학의 도약도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대나 치대나 약대나 수의대도 합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논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또 하나의 논술은 약술형 논술이라는 게 있어요. 조금 전에 봤었던 논술들은 대부분 교과 통합형이죠. 문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인문, 사회, 그 다음에 문과에서 상경계열은 대부분 인문 논술 플러스 수리 논술이 적용이 되고 자연계열은 대부분 다 수리 논술이다, 수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약술형 논술이라고 하는 삼육대, 가천대, 수원대학교는 이전에 이 논술 이전에는 적성고사라는 걸 시험을 봤어요. 어떻게 시험을 보는 거냐면 삼육대학교는 인문계열은 국어를 9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수학에 6문제 나와요. 근데 이 국어 수학의 수준이 수능의 약 대략적으로 한 80% 정도? 그리고 오지 선다형이 아니라 사지 선다형.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학력이 되는 학생들은 이 약술형 논술이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요즘 참고할 수가 있고 수학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자연계열은 국어 6문제, 수학이 9문제 나오고 수학의 출제 범위도 수학 1과 수학 2밖에 안 돼요. 가천대학교를 보시면 무려 930명을 뽑는데 논술 전형에서 국어 9문제, 수학 6문제고 국어는 문학, 독서, 화법과 작문, 문법 영역이고 그 다음에 수학도 수학원, 수학 2밖에 안 뽑아요. 그렇죠? 수원대학교도 마찬가지로 국어와 수학 시험 보고 문항은 10문제, 5문제, 5문제, 10문제가 되고 수능 최저가 삼육대학교하고 가천대학교는 수능 최저가 있고 수원대학교는 수능 최저가 없지만 두 개 대학의 수능 최저가 낮아요. 아주 그냥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논술 전형의 최대의 장점은 이거죠.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들도 누가 논술을 해? 논술 잘하는 애들이 논술해? 그게 아니죠.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논술 전형을 택하는 학생들은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쓰기 어려운 학생. 학생부 교과 전형에 쓰기 어렵다. 이게 뭡니까? 내신 성적이 안 좋다는 거죠. 내신 성적이.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이 논술 전형에 쓰는 거고 두 번째 학생부 종합 전형의 원서를 쓸 수 없는 학생들이 논술에 쓰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뭡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신 성적도 좋지만 학교에서의 다양한 활동, 리더십과 관련된 활동, 동아리 활동 관련된 활동, 세부 능력 특기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다시 말하면 학종이 안 된다는 얘기는 내신도 별로 안 좋고 고등학교 내에서의 다양한 활동도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학생들이 논술을 쓰는 거기 때문에 결국 논술 전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내신 성적도 안 좋고 학교 활동도 별로 안 좋은 학생들이 논술 전형에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논술 전형에 실제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성적을 보면 경희대학교 보면 경희대학교 지리학과의 합격생 평균 등급이 4.0,
보시는 것처럼 자, 원자 핵공학과가 3.2, 산업경영이 3.5, 건축이 3.6, 그 다음에 건축학과가 3.8. 이 정도의 내신 성적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 별로 의미 없죠. 그만큼 내가 경쟁을 하는 상대들이 아주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아니다. 이 점을 꼭 알아둬야 돼요. 자, 논술 전형에 원서를 쓸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논술 쓰려고 하니까 나는 논술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 논술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논술 준비를 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생각해봐. 누구는 논술 준비가 제대로 되어져 있나? 내신 성적이 4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인데 또 이 학생들이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졸업 예정자라고 하면 학교 다니고 있겠지? 학교 안 다니면 학원 다니고 있겠지? 뭐 할까? 대부분의 시간에 수능 공부하겠지? 내신 공부하겠지. 논술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논술 전형에 더 경쟁력이 있다. 꼭 준비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저희 하이퍼리뷰에서는 자연계열 논술은 7월 6일서부터 개강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수학은 우리가 권영민 선생님이나 김정훈 선생님이 담당하시게 되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인문계열에서는 자, 7월 6일서부터 개강하도록 하고 있고, 자, 논술은 우리가 김현미 선생님, 임현선 선생님, 박찬호 선생님이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저희 학원에서 진행하는 논술의 특징은 해외 고등학교 졸업 논술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전문 논술이라는 게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논술 수업은 한 반에 보통 10명 이내의 수업 또는 1대1 개별 맞춤형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오늘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논술 수업에 대한 예약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는 참 어려운 점이 많아요. 어려운 점이 뭐냐면 서류도 준비해야 되지, 실제 어느 대학교에 원서를 써야 될지도 모르지, 기타 활동 증빙 서류도 작성해야 되지, 논술을 준비해야 되지. 오랫동안 외국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사실 국내 대학교의 입시의 환경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을 저희 하이퍼리뷰에서 도움을 드리도록 합니다. 하이퍼리뷰에서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입시 컨설팅을 진행을 해요. 입시 컨설팅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서류에 대한 준비, 원서 접수 방법에 대한 안내, 그 다음에 지원 대학과 학과에 대한 결정, 그 다음에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 학생부 대처 서식에 대한 작성과 첨사, 이게 바로 입시 컨설팅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술 수업, 또 필요한 경우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면접 수업,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를 전문적으로 코칭하고 합격까지 이끌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이퍼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